자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박정태입니다. 저번에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, 이제 두 번째 지금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제가 이제 뭐 투자에 대한 포지션이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우연찮게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한 3년 전에 제가 그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정보를 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좀 큰 타격 없이 그래도 빠른 대응으로 그래도 좀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좀 싶었습니다.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? 저는 아직까지 없어요. 그죠?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화를 받아서 뭐 어디에 입금을 하고 어디에 송금을 하고 돈을 빼서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이제 좀 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. 뭐 1588 어디로. 근데 이게 삼성 카드로 찍혀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삼성 카드로 전화를 받았는데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누르라는 거예요. 근데 그냥 무시를 했어요. 근데 그 전화가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저희 이제 사무실에 저희 그 총무가 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총무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전화를 사전에 얘기를 하고 물건을 사는데 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물건을 좀 살려나 보다 해가지고 앞 비밀번호 2자리를 한 6번 정도 전화 왔을 때 그냥 눌렀어요. 눌렀는데 그냥 전화가 끊기더라고요. 상담원이 연결이 되면 상담원한테 좀 따지려고 그랬어. 왜 자꾸만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냐. 근데 이제 통화가 바로 끝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조금 좀 있다 보니까 뭐 문자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전화가 거의 먹통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확인을 하니까 전화가 죽은 거야. 전화가 제 전화기가. 아, 약간 이상해가지고 이제 통신사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 전화기가 죽고 다른 통신사로 해가지고 전화를 개통을 했더라고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거를 또 다시 죽이고 이거 좀 이상한 거 같다 싶어갖고 이제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또 전화기를 또 개통을 한 거예요. 네.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각 은행에 이렇게 그 오픈뱅킹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빼더라고. 경찰서 가는 도중에 돈이 빠지는 거를 봤다니까요. 계속 빠지는 거예요. 왜 무슨 뭐 200만 원, 뭐 100만 원, 뭐 40만 원,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총 이제 한 그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졌어요. 다른 계좌로.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아?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머리가 하얘져. 화이즈예요. 근데 머리가 하얘지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나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난 괜찮다.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돈만 빼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 개통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. 소액 대출을. 그렇게 쉽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. 그래갖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좀 이렇게 좀 바뀌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특히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만약에 이제 핸드폰이 죽었어. 지금 당장 딱 보니까. 그리고 느낌 이상해서 통신사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우리 PD님 이름으로다가 개통을 했어.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금융권에 연결을 해서 뭔가를 막 시도를 하려고 그래. 저 같은 일반인들은 경제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되나? 그죠? 경찰에 얘기를 해결할 것 같아요. 저도 그래갖고 이제 동탄경찰서에 이제 막 그 불이 나게 이제 달려갔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에만 딱 도착을 하면 무슨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모든 금융권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거래 정지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이제 되게 나이만 먹었지 그런 쪽으로는 많이 좀 몰랐던 거지 보니까. 근데 결론적으로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조서를 꾸미고 이거를 이제 신고해 주는 거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각 통신사별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M세이퍼라고 그 인터넷에 이제 M세이퍼를 치고 들어가면 내가 막아놓은 통신사에서는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개통을 못 시키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
그러니까 그거를 뭐 핸드폰을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M세이프에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다 풀어놔야 돼요. 예, 그리고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인인증서로 이제 풀어야 되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었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M세이프에 항상 들어가서 지금 잘 잠겨 있는지, 아니면은 혹시나 또 이거를 또 누가 또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풀려 있는지 그걸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용이 돼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만약에 이제 딱 눈으로 보인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을 다 그냥 거래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줘요. 가지고 있는 계좌 한국만 한 곳이 아니고 모든 그 금융권을 전부 다 막아줘요. 네, 그래서 그냥 가까운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증권사로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거래 못하도록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이제 본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 줍니다. 그래서 은행을 가는 게 이제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KT면 KT, SKT면 SKT 이제 통신사에 가서 누가 개통을 했는지, 내가 명의자인데 내 명의로 지금 도용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조회를 해주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막아놓는 게 우선입니다. 그리고 M세이프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다 이제 막아놓고, 그거 안 해놓으면 이제 순식간에 돈 빠져요. 그리고 그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중고차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바꾸는 거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지만, 보통 3달에 한 번, 4달에 한 번, 만약에 이제 1년에 그런 일들이 좀 2-3번이 좀 있었던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신분증을 가서 이제 재발급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거를 명의 도용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,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있는 그 발급 일자, 그게 안 맞으면 또 그게 그렇게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가지만 그래도 해주면 핸드폰으로다가 명의 도용을 당해서 이렇게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진짜 한 90% 이상은 줄어들 것 같아요. 진짜 남일 같지가 않은 게 뭐 통신사 통신이 아무래도 쿠팡도 개인정보 다 유출됐잖아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 누가 저는 아직 없지만 보이스피싱 때문에 링크 한번 잘못했다. 맞. 회사에서 돈이 다 그죠.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.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뭐해요. 한순간에 날아가면 진짜 다 날아가는 거. 되게 무섭더라고.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? 결국은 그래서 이제 980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는데, 그래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만 빠지던데요? 다행스럽게도. 네. 아까 다 아직 막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탄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경위서를 작성을 했어요. 경위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은행권에 가서도 내 돈이니까 다시 이거를 돌려달라 해도 이제 바로 주진 않더라고. 안 줘요. 통장에 이제 지급 정지를 해놔서 그쪽에서도 돈을 못 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내가 받을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대포 통장을 이용을 했을 텐데, 이제 그 통장의 주인이 하는 얘기는 물건값으로 먼저 돈을 지급을 한 상태래.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물건값이다 라는 식으로다가 뭔가 거래가 됐었나 봐요.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일단 물건을 달라.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가져간 상태라고 자기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당했다라고 해도 그런 무슨 뭔가가 좀 이렇게 좀 그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경위서에도 금감위에서 그게 반려가 됐어요. 비밀번호 앞 2자리만 눌러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작성을 도와주신 분이 힌트를 준 게,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럼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라. 그래갖고 없는 얘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다니까요.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그게 접수가 되긴 했어요. 저도 네, 아니 진짜로 있었던 일이니까. 그리고 또 그 경찰서에 가면 사고 경위서가 그대로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차에다가는 노트북이랑 내 공인인증서는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. 어디를 가더라도.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일단 M세이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. 그다음에 2번째로는
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서 지금 사정이 이러니 모든 거를 좀 거래를 좀 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도와줘요.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죠.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슬라를 뭐 몇 주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다.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얼마 이상의 자산가가 될 거다. 그런 거를 아무리 떠들어 봤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리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자를 꿈꾸시고 내 돈에 대해서 활용을 좀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방어하실 수 있는 지식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